또 이번 아침까지 아까 리허설 할 때까지 좀 긴장이 됐는데 오히려 기자분들 이렇게 직접으로 뵈니까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인사드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은 또 찍은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유정님의 이 사진을 보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컨트롤 J 2번 눌러주시면 복사가 2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눌러주시면 해당 사진에서는 7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 이런 흐림 효과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있는 레이어에 눈을 켜주시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적용을 눌러주시면 혼합 모드가 빼기를 눌러주세요. 인물의 어떤 결, 이 세 번째 레이어 클릭하시고 이미지 모드를 표준에서 선형 라이트 클릭해 주시면 결과값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사진을 불러왔을 때와 차이점이 없는 상태라 되는데 이제 레이어별로 이제 피부 결과 색상이 분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를 켜서 보시면은 두 번째 레이어를 켜서 보시면 중요한 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포토샵 메뉴 툴에서 올가미 보정하고 싶은 피부를 확대를 하신 다음에 웃음 짓는 볼 주변에는 이렇게 음영이 지기 때문에 조명이 잘 받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격차를 줄여주는 패더 값이 0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20 정도로 맞춰주시고 두 번째 레이어 클릭된 거 확인하신 뒤에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한 6 정도의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여러 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미 툴로 잡고 흐림 효과를 이렇게 키존 같은 부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영역을 잡아서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원본이고요. 현재 주파수 분리 기법을 통해서 피부 톤을 조금 더 정돈시킨 어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음영진 부분들을 조금 더 평평하게 보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역 설정 계속 하셔서 조금 더 평평하게 계속 보정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피부의 결을 통일시켜주는 느낌이었다면 저는 이번에는 피부의 색상을 좀 통일시켜주는 보정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레이어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요. 브러쉬 툴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툴의 크기를 조정해주시고요. 투명도가 100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저는 한 20에서 30의 값을 주는데 이번엔 30으로 설정. 이를 한 5에서 10% 사이의 값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해당 피부의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겠다는 건데 주변에 밝은 피부 값을 클릭을 하면은 주변의 피부톤 스프리드 찍은 다음에 문질러 주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좀 색칠과 비슷한 거고 전문적으로 보정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이마의 밝은 색상 부분을 클릭하시고 문질러주시면 해주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패치 도구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제거할 영역을 긁어주시고 옆으로 치워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제거할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주변의 피부톤과 맞는 부분에 그냥 맞추시면 돼요. 주름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당 부분들도 잡아서 옆으로 넘겨주시면 그냥 없어집니다. 레이어를 컨트롤이거든요. 컨트롤 플러스 2를 눌러서 하나로 뭉쳐주실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상, 이런 누런기를 조금 제거를 해서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하시면은 제 색상 값을 적용할 수 있는 패널이 뜹니다. 저는 이제 보정을 할 때 인물의 얼굴 피부를 위주로 좀 러프하게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사진이 어둡게 찍힌 것 같아서 노출 올려주시고요. 대비도 걔는 선호도 잘인데 대비가 약한 편을 선호해서 대비 값을 조금만 낮춰줄게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해주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정말 러프하게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피부 톤이 조금 더 노랗게 사진이 찍혔어요. 온도를 조금 낮춰줄 거예요. 이 정도? 누런기가 조금 빠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곡선 영역에서 조금 더 세밀한 피부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의 점을 찍고 좀 올려줄 거예요. 점 정도 하나 남겨주시고요. 보시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으로 살짝 하시거나 이쪽으로 내려주시면 그에 맞는 값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해당 부분 잡고 점 조금 내려줄게요.
밑에 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내리거나 올리면은 이제 대비값을 좀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올려줄 거예요. 머리카락 색깔 변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해당 부분에서 이제 곡선으로 세밀한 보정을 마쳤고요. 본격적인 어떤 색상 보정을 하기로 시작할게요. 피부의 톤이 보통 이제 주황색으로 많이 인식을 해요. 이 주황 계열의 채도를 낮추면은 피부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채도를, 그리고 광도 영역에 가셔서 입술의 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광도를 좀 낮춰주세요. 막 너무 진한 것보다는 약간 색이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채도도 마찬가지로 자주 계열 조금 낮춰주시고요. 마젠타도 조금 낮춰줄게요. 광도도 뒷배경이 자주 계열의 색을 조금만 낮춰줄게요. 마젠타도 조금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약간 러프하게 조정했던 노출값이나 대비값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만져주시면 돼요. 직전 사진이고요. 직후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보정할 부분들은 눈썹과 이목구비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줄 거예요. 눈썹이나 이제 눈 같은 경우가 선명할수록 좀 더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썹의 너비에 맞게 브러쉬 너비 조정해 주시고 스포이드로 눈썹의 색깔을 따시고요. 다시 칠해주시면 됩니다. 과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음에 입술 같은 경우에도 입술의 진한 쪽의 값을 따서 색칠을 해주셔서 입술의 톤을 좀 전전을 시켜주시고요. 눈동자에 검정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닷지 툴을 클릭해 주실게요. 여기 눈동자의 흰색 부분을 닷지 도구로 문질러 주실게요.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알파의 팁인데 이 닷지 도구를 애교살 같은 부분에 살짝만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에는 번 도구를 클릭해 주실 거예요. 번 도구는 눈동자의 검정 부분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닷지와 번을 하기 전에 눈동자고요. 닷지와 번을 하고 난 다음에 눈동자입니다. 선명하게 나오긴 했는데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서 핀이 약간 나갔기 때문에 픽셀 값이 좀 작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르기 도구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자르기 비율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세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5:7이나 2:3을 저는 위주로 편집을 하는 편이고 2:3을 클릭해 주실게요. 그 부분 이제 개인이 선호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유정민의 장발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평도 살짝 맞춰주시고요. 크롭을 마쳤고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눌러주시면 이미지 크기를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짧은 쪽을 1000으로 맞추면은 2:3 비율에 맞게 높이는 1500으로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보다 이미지가 작아졌어요. 작아진 상태에서 어떤 선명도를 주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필터에서 카메라 로 필터 들어가시고 클릭하신 다음 여기서 선명 효과를 주시면 돼요. 저는 50 미만으로 주는 편이고요. 다음에 노이즈도 함께 잡아주기 위해서 밑에 노이즈 감소 탭도 저는 함께 주는 편이에요. 광도를 이 마찬가지로 한 30 미만으로 주시면은 이 정도의 값을 주시고 원본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 흐림이었는데 선명해졌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사진에 입체감을 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필터에서 선명 효과 언샷 마스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10% 정도로 놔주시고 반경은 한 4, 그리고 한계값은 7에서 8 정도로 두시면 되고요. 선명하게 보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과 이제 원샷 마스크까지 해서 조정을 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제일 처음 원본 사진이고 저는 이제 스타뉴스니까 스타뉴스로 해볼게요.